CCTV가 심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주택가 곳곳에서 짙은 흙먼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일부 건물들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입니다. 진열된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놀란 시민들은 혼비백산하며 대피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10분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추정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의 9.0보다는 작지만 1995년 1월 한신 대지진 당시 7.3보다는 큰 규모입니다. 이번 강진으로 이시카와현에는 대규모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데 이어 야마가타, 니가타, 도야마, 후쿠이, 효고현 등 일본 북부 연안에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大きな津波を観測中です。沿岸部や川沿いにいる人はすぐに高いところへ避難をしてください。 일부 지역에는 이미 쓰나미가 도달했는데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가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높이가 더욱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사이타마현과 니가타현을 잇는 신칸센 운행이 중단되고 니가타 공항의 항공편도 결항됐습니다. 또 산사태나 도로 파괴 등으로 일부 도로의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시카와현에서는 여러 주택이 무너지고 화재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家屋の倒壊等の被害が確認をされています。引き続き被害の全容把握に向け全力を挙げて情報収集に努めてまいります。 일본 정부는 현 시점에서 원전의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기상청은 2, 3일은 비슷한 규모의 추가 지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우입니다. 언제 쓰나미가 들이닥칠지 모를 바닷가를 향해 주민들이 애타게 소리를 지릅니다. 집안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대형 텔레비전이 갑자기 꺼지고 의자는 제멋대로 흔들거립니다. 박살난 유리창 사이로 방 안까지 눈보라가 들이칩니다. 기와장이 쏟아져 내린 밖은 더 말이 아닙니다. 새해 첫 참배를 위해 지역 유명 신사를 찾은 관광객들이 술렁입니다. 육중한 3층 문이 흔들리는 걸 코앞에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지붕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눈을 보고 인근 스키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Electric wire goes down and also from the roof go down and all the car is shaking and so everybody was panicked that time.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철역으로 모여든 사람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자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전기가 끊기면서 주변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この最大震度7を観測する地震によって大津波警報、津波警報、津波注意報が発表されています. 이시카와현 일부 지역에선 최대 진도 7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진도는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지 못하고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0부터 서 있기가 불가능한 7까지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최고 단계를 기록한 겁니다. 이번 지진은 이시카와현에서 동남쪽으로 300km가량 떨어진 도쿄의 고층 빌딩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로 강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일본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 연결해서 어제와 오늘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유재순 JP뉴스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네, 대표님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네, 도쿄 신주쿠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강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과는 이게 도쿄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한 300km 떨어져 있는데요. 예. 어제 오후 4시경에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집이 아파트고 10층에 살고 있는데 예. 책상 위에 물건들이 우르르 쏟아질 정도로 아파트 건물이 약 2분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막 책상에 물건이 흔들리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진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면 무조건 그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는데요. 어제도 지진이 나자마자 텔레비전에서는 즉각 정규 방송을 중지하고 숙부 형태로
지진에 대한 생방송을 했습니다. 예. 이런 그 속보 형식이라든가 보도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굉장히 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아파트 10층 높이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네. 이제 여진에 대비해서 아파트 주민들 사이 뭐 서로 연락을 한다거나 그런 뭐 비상 연락 체계도 지금 가동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서로 연락하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매년 그 한 차례씩 9월에 지진에 대비한 그 전국적인 학교나 그 직장에서 전국적인 그 지진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각 가정의 그 일반 주택이라든가 아파트에 관계없이 현관 앞에는 반드시 물이라든가 비상 식량 그리고 간단한 뭐 조명이라든가 연락할 수 있는 비상 기구가 비상 물품을 담은 가방이 비치돼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네, 근데 일본이 워낙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 일본 사람들도 강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을 텐데 뭐 대표님이나 대표님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전화를 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 도쿄까지 그 여진이라든가 그 지진 발생 여파가 끼친다 그러면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에 대한 연락을 정부는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제 어제 지진이 나고 나서 밤 사이에 업데이트가 된 피해 상황들이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그 말씀하셨는데 4명이 사망했다고 그랬는데요. 예. 현재 그 텔레비전의 속보 형식으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시가와 현에서만 5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피해 상황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주택이나 건물이 무너져 사람이 그대로 매몰된 곳만 해도 10여 군데에 달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어제 일본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었기 때문에 관공서들이 모두 휴관 상태입니다. 때문에 고향에 돌아간 공무원들이 관공서로 복귀하고 싶어도 도로가 갈라지거나 유실돼서 고속철도인 신칸센 운행이 중단되고 그리고 항공기마저 결항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인력 부족으로 지진 피해 지역의 관공서가 거의 패닉 상태에 놓여 있고요. 때문에 일본 정부는 어제 긴급히 일본 자위대 1000명을 이시카와 현으로 파견해서 지진 피해에 대한 복구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기상청에서 앞으로 일주일 내에 또다시 강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서 현재 정확하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고 복구 작업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뉴스를 전해드리기로는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뭐 30여 명이 다쳤다는 보도가 나왔다라고 전해드렸는데 현지에서는 이시카와 현에서만 지금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온다고 전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도 마비되고 철도, 항공 다 막힌 상황에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좀 집계가 되는 상황인지조차 좀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언론에서조차 현재 복구 피해 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었기 때문에 관공서가 모두 휴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모두 다 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조차도 없을 뿐더러 구조 작업에 필요한 포크레인 등 장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장비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전할 운전 기사조차도 지금 모으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기초 구조 작업조차도 당분간은 쉽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게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현지에 자위대가 1000명 정도 이제 파견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구 작업이나 구조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현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통로는 그러면 어디에서 좀 들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현지 물론 유튜브라든가 SNS상을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본 정부나 일본 기상청,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서도 정확하게 전체적인 데이터를 피해 상황을 보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날인데다가 그리고 한겨울 엄한 추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다 할 전체적인 그 윤곽을 나타낼 수 있는 피해 상황이라든가 인명 피해, 그 구조 작업 그리고 복구 작업에 대한 그 구체적인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정상화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조차 지금은 무의미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일본 기상청이 시시각각으로 지금 경보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또 진도 7점 정도의 강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으라고 계속 지금 속보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 작업이라든가 피해 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해주신 대로 관공서가 휴관 상태에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해 상황도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쪼록 사상자가 더 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강진 발생 지역에 일본 최대 규모의 가시와자키시 카리아와 원전 등이 다수가 몰려 있어서 염려됩니다. 현지 뉴스에선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설명이 나왔나요? 일단 후쿠리쿠 그 원전에서 1호기 변압기 부근에서 기름이 유출돼서 일단 현재 1호기 가동이 중단된 상태고요. 그리고 니가타현에 위치한 도쿄 전력의 가와시와자키 가리와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후쿠현에 위치한 스루가 원전, 미야마 원전, 간텐 오이히 원자력 발전소, 간텐 다카마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아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일주일 이내에 강진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예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규모와 관련한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규모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최대 8일까지 8일이 일본 성인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일, 5일부터 출근이 즉 일반 직장인들은 출근인데 최대 그 휴일을 하는 곳은 8일까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규모에 대해서는 휴일이 모두 끝나는 휴가 기간이 끝나는 8일 이후에야 정확한 통계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추가 피해가 없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순 JP뉴스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진이 나고 쓰나미 경보가 울리는 긴박한 와중에 일본 기상청의 어이없는 우기기는 계속됐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독도 탐욕은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이 발생한 뒤에 자국 영토에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는 노란색으로, 쓰나미 경보 지역은 빨간색으로, 그리고 진앙지 주변에는 대형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고요. 보라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도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겁니까? 엄연히 대한민국 땅인 독도를 자국의 땅으로 편입하려는 시도 새해에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앞서 일본 외무성은 우리 군이 지난달 29일에 비공개로 실시한 독도 방어 훈련을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2차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인데도 유감을 표했는데요.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서 문매를 맞은 며칠 전에 국방부 이슈가 다시 떠오릅니다. 억지 주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일본, 불쾌한 감정을 넘어서 일본의 치밀함에 더욱 긴장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도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의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줍니까?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새해 첫날 규모 7.6 강진이 발생한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는 그동안 지진이 자주 일어난 지역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일본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노토반도 북부에서는 2020년 12월부터 지진 활동이 활발해졌고 지난 3년간 진도 1 이상 지진이 506회 발생했습니다. 특히 앞서 지난해 월에는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군발 지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짚었습니다. 특히 단층이 넓게 움직인 것으로
동해 쪽 지진으로는 최대급에 가깝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노토 반도에서 앞으로도 강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1983년 규모 7.7의 동해 중부 지진, 1993년 규모 7.8의 홋카이도 남서부 해상 지진과 규모가 비슷하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첫 지진 해일이 관측된 후 30분가량 지난 오후 6시 반쯤 강원도 강릉 경포 해변. 가족으로 보이는 관광객 3명이 출입 통제와 경고 방송을 무시한 채 바닷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당시 지진 해일은 계속 밀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안가 출입 통제는 해제됐지만 해경은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방파제나 갯바위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진 해일은 31년 만으로 최고 높이 85cm까지 관측됐습니다. 1940년부터 4차례 지진 해일 피해를 겪었던 강원 동해안 지역 주민들은 밤새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운동겹에 바다 늘 나오는데 걱정되더라고. 아침에 나오는 것도. 그래서 나오지 말자고 할 정도로. 다행히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지진 해일은 지진 발생 뒤 24시간 넘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강한 너울로 인해 높은 물결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저지대 침수가 우려됩니다. 추가 지진에 따른 지진 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또 다른 지진이 이어지거나 더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지진 해일에 더해서 또 다른 지진 해일이 더해지기 때문에 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해일 높이가 낮아지고 있지만 당분간은 해안가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규모 9.0의 역사상 가장 강했던 동일본 대지진. 최고 10m의 지진 해일이 발생해 일본 동해안을 강타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은 일본 동쪽이 아닌 서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 내륙도 심하게 흔들렸고 서해안에는 쓰나미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 4시경에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집이 아파트고 10층에 살고 있는데 책상 위에 물건들이 우르르 쏟아질 정도로 아파트 건물이 약 2분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여파는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미쳤습니다. 강원도 묵호 85cm, 후포에도 66cm의 지진 해일이 관측됐습니다. 동해 먼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는 동해안에 보면 지진 해일 피해를 본 사례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1983년도에 있었고 1990년대에도 지진 해일 피해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일본 서쪽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발생한 지진 해일로. 지진 해일은 동해안만이 아닌 타이완 부근 강진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 북동쪽 해역에서 강진이 발생하면 그 여파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해일로 나타나게 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진 해일은 지진과 달리 여파가 우리 해안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지진 해일 정보나 특보가 발표되면 높은 곳으로 재빨리 대피한 뒤 휴대전화 등으로 상황을 계속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바다에 나가 있던 배들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먼 바다로 대피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